여러분, IMF 국제통화기금이죠. 이 국제통화기금에서 말입니다. 전쟁 쇼크가 곧 온다는 섬뜩한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요, 전쟁에 대한 쇼크를 아주 가볍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해서 국제유가도 그렇고요, 곡물도 그렇고요, 광물도 그렇고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기 때문에 이제 그 원자재 폭등 쓰나미가 각국으로 몰려갈 거라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충격파가 굉장히 커지겠다는 그런 섬뜩한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IMF 총재가 여러분 크리스탈리나 기오르기예바예요. 이 IMF 총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전 세계에 충격파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거는요, 전 세계에 충격파를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서방만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는 당연하고요, 멀리 떨어져 있는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여기에까지도 파장이 굉장히 미친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말입니다. 기오르기예바 총재는 한마디를 더 붙였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에서 회복하려는 국가에 중대한 차질을 안겼다, 이렇게까지 아주 그야말로 부정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143개국에 대해서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143개국에 대해서요. 143개국이라는 것은요, 전 세계 총 생산의 83%를 담당하는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만큼 말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이게 또 장기전으로 발전하면서 세계 경제에는 치명타를 안겨주겠다는 거예요. 안겨준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어쩌면 말입니다. 섬뜩하다는 생각 진짜 듭니다. 우리가 너무 가볍게 알고 있다 이거예요. 우크라이나의 어떤 경제 침체는 45%, 마이너스 45%가 된다고 하고, 러시아는 마이너스 11%가 된다고 하면서 남의 일인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요. 많은 나라에서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유동성이 나라 경제를 뒷받침해 줘서 사실 위기라는 놈은 뒤에 숨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숨겨져 있던 위기라는 그 상황들이 하나씩 현실화돼 간다는 거예요.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하면 여러분, 얼마나 폭등했는가 하면 일단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 2022년 1분기에 S&P 골드만삭스 원자재 지수 증가율을 보면 말입니다. 29.05%입니다. 1990년 이후 최대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가격이 올라간 것이 이제 각 나라로 원자재가 다 수출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가격이 현실에서 적용되는 기간, 그 기간이 이제 거의 지났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원자재 가격의 폭등이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 국가, 특히
143개 국가에 치명타를 지금 던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아주 자료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자, 원자재 가격 중에 러시아산 원자재 시장 점유율을 보면 파라듐 45.6%, 백금이 15.1%, 금이 9.2%, 원유도 세계 시장 점유율이 8.4%입니다. 세계 4위입니다. 가스는 6.2%, 니켈은 5.3%, 여기에 밀, 알루미늄, 석탄, 구리, 은까지 하면 모든 원자재가 러시아산이 굉장히 많이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가격을 계속 올린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곡물도 장난 아니라는 거예요. 곡물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차지하는 세계시장 점유율은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아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요즘 식용유에서 완전히 느낄 거예요. 해바라기 씨유만 하더라도요. 러시아는 23.41%를 차지하고 우크라이나가 49.6%. 이 두 나라가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은요 72.7%입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죠. 밀값은 또 장난 아니잖아요. 러시아는 24.1% 차지합니다. 우크라이나는 10% 차지하고요. 전 세계 시장 이 두 나라가 차지하는 비중 34.1%입니다. 보리는 26.8%고요. 옥수수도 17.4%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물이든 곡물이든 그야말로 폭등하잖아요. 이런 게 이제 현실화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각 나라에 가서. 미국만 하더라도 3월에 소비자 물가가 8.5%입니다. 이게 1980년 이후로 40년 만에 최고치라고 해요. 40년 만에 최고치. 그야말로 미국의 물가 폭등은 어마어마한 거죠. 정점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아직 더 올라간다는 시각이 아직은 지배적이에요. 정점이라는 시각은요. 이게 소비자 물가 CPI 있잖아요. 이게 계절적인 요소나 혹은 일시적인 요소를 다 빼는 거 있잖아요. 농산물이나 유가를 다 뺐을 때 그는 CPI가 나오거든요. 뿌리건자의 그는 말입니다. 그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6.4를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시장의 전망치는 전달보다가 0.5%포인트가 올라간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올라간 것은 0.3%포인트만 올라갔다. 그래서 정점이다. 이런 시각이 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물가는 장난 아니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장난 아니게. 이 정도 물가면요. 인플레이션이 심해져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당연히 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유럽도 보면 물가가 장난 아닙니다. 유럽도 영국만 하더라도 최근 10년간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 말입니다. 2012년 3월에 3.5%가 올랐었는데 그때 이후 최고치입니다. 7%까지 올랐어요. 1992년 3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1992년 3월 이후. 그만큼 말입니다. 물가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올라간다. 결국은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그리고 그 전쟁이 50일을 넘어서 장기화되면서 원자재에 대한 가격 폭등은 기정사실화되고요. 이게 이제 각 나라로 다 전파가 돼서 현실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충격적인 요법 취해질 것 같습니다. IMF도요. 143개국에 대한 성장률을 하향하겠다 이렇게 이미 예고했잖아요. 지금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IMF는 4.4%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이.
이 세계 경제 성장률 4.4%도요. 이게 수정치입니다. 수정치. 예. 작년에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세울 때 말입니다. 4.9%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1월에 4.4%로 낮추었거든요. 지난 1월에. 지금이 4월입니다. 3개월 만에 이거 다시 낮춘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거 다시 낮춘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전 세계는요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형국으로 점점 몰고 갈 겁니다. 점점. 결국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거. 그러면 내년 성장률도 아마 낮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장률 충격이 전 세계에 오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전 세계 성장률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것만큼 우리나라에겐 타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 전 세계 성장률이 떨어지고 또 우리도 물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는 것을 감안하면 말입니다. 우리 경기 침체도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게으르 기회바 총재는요.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잡아라. 그리고 부채 줄여라. 필수적인 지출 외에는 나머지는 줄일 수 있는 만큼은 줄여라. 가능하면 지속 성장 가능한 발판 정도만 남겨라.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대한민국 특히 윤석열 정부가 새겨들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유동성을 계속 늘린다는 것 저는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저는 지원을 하되 부채는 쉽게 말하면 국채 발행은 국가 채권이죠. 국채 발행은 최소화하면서 경기를 살려나가는 방법 그 어느 때보다 저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처럼 이게 좋은 지표만 뽑아내서 마치 경제가 좋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 이거 없어야 돼요. 그리고 통계를 조작해서 마치 경제가 좋게 보이게 하는 것 이것도요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일들이 공정이나 정직이란 말이 훼손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문재인 정부 때보다가 더 심각한 그런 타격을 받을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신뢰가 중요합니다. 정부가 신뢰를 얼마나 유지하느냐 이것이 저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때문에 말입니다.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면 왜 어려워지는지 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대책은 뭔지를 내세우는 억지로 내세우는 게 아니라 어거지로 내세우는 게 아니라요. 실현 가능한 것을 내세우는 그런 방법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은 점점 복잡해져 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IMF 총재가 세계 경제가 전쟁 충격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요.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